6억 원에 샀던 아파트가 3억 9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억 1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산 사람들은 검단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도시라는 점을 믿었습니다. 새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고 도로가 만들어지고 교통망도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파트 가격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도시는 커지고 있는데 집값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인천 검단에 살던 30대 최 씨는 결혼하면서 신축 아파트를 알아봤습니다. 서울은 너무 비쌌습니다. 김포도 생각했지만 출퇴근과 신축 아파트를 고려하니 검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최 씨가 마음에 둔 아파트 가격은 6억 원이었습니다. 신축이고 앞으로 도시가 더 만들어진다는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최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검단은 아직 덜 만들어져서 그렇지 다 들어오면 좋아질 거야. 교통도 좋아진다고 하잖아. 신도시인데 집값이 안 오를 수가 있나. 최 씨는 대출을 받아 집을 샀습니다. 처음에는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파트가 너무 많이 공급되기 시작한 겁니다. 새 아파트가 계속 분양됐습니다. 입주 예정 물량도 많았습니다. 최 씨는 처음에는 이것을 좋은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니까?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이 많다는 것과 수요가 충분하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집이 1만 채 늘어나는데 사람이 5천 명만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남습니다. 그리고 집이 남으면 집주인끼리 경쟁하게 됩니다. 매매 가격도 경쟁합니다. 전세 가격도 경쟁합니다. 월세도 경쟁합니다. 검단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입주가 시작되면서 전세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구해야 했습니다. 전세 4억이면 들어오겠지? 그런데 문의가 없었습니다. 3억 8천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래도 쉽지 않았습니다. 3억 5천만 원까지 내려가는 매물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집주인들은 당황합니다. 집값은 6억 원인데 전세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계속 공급됐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지금 구축을 살까? 조금 기다렸다가 새 아파트를 살까? 분양을 받을까? 사람들이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거래가 줄어들면 가격은 쉽게 버티지 못합니다. 최 씨가 샀던 6억 원짜리 아파트에도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5억 7천만 원, 5억 3천만 원, 5억 원. 하지만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금리까지 올라가면서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대출 부담이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6억 원짜리 집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4억 원이나 5억 원짜리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수자의 예산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은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입니다. 최 씨는 기다렸습니다. 신도시니까 결국 회복하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4억 7천만 원, 4억 3천만 원, 4억 원. 그리고 결국 3억 9천만 원 수준에서 거래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6억 원이 3억 9천만 원이 됐습니다. 2억 1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최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검단의 도시 발전과 집값을 따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단에 도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권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교통망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인구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집값이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값은 도시의 미래뿐 아니라 현재의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검단처럼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곳에서는 특히 공급량이 중요합니다. 새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면 기존 아파트는 경쟁해야 합니다. 매수자는 더 좋은 상품을 고릅니다. 신축을 고르고, 역과 가까운 곳을 고르고, 커뮤니티 시설이 좋은 곳을 고르고, 가격이 저렴한 곳을 고릅니다. 결국 같은 검단에서도 단지별 차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최 씨는 처음에 검단 아파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단지인지, 입주 시기가 언제인지, 주변에 어떤 신축이 들어오는지,
역과 얼마나 가까운지, 전세 가격은 얼마인지, 이것을 하나씩 따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사람들이 이런 차이를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신도시니까 오르겠지? 하지만 하락장이 시작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같은 돈이면 더 좋은 집을 사야지. 매수자들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상품 경쟁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검단의 또 다른 문제는 상권이었습니다. 신도시는 아파트가 먼저 들어오고 상권은 나중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입주했는데 상가는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식당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병원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생활 편의시설이 완성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차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지역 안에서 돈이 돌지 않습니다. 상권이 예상보다 늦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최 씨는 집을 살 때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도시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대출이자는 계속 나갑니다. 집값은 기다려주지만 이자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최 씨는 6억 원짜리 집을 사면서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대출은 레버리지가 됩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반대입니다. 집값이 2억 원 넘게 떨어졌는데 대출금은 그만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집을 팔려고 해도 대출금을 모두 갚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팔지도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는 동안 매달 이자가 빠져나갑니다. 최 씨는 그때부터 부동산을 보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미래의 호재를 먼저 봤습니다. 교통망이 생긴다는 이야기, 신도시가 완성된다는 이야기, 인구가 늘어난다는 이야기. 이제는 현재를 먼저 봅니다. 지금 거래가 얼마나 되고 있는가? 전세 가격은 얼마인가? 입주 물량은 얼마나 남아있는가?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얼마나 공급되는가? 이 가격에 실제로 살 사람이 있는가? 이것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호재를 봅니다. 호재가 아무리 많아도 현재 가격이 너무 높다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미래가 좋으니까 지금 가격도 비싸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미래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 미래를 기다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격은 지금 결정됩니다. 대출도 지금 나갑니다. 세금도 지금 냅니다. 관리비도 지금 냅니다. 그래서 미래의 호재와 현재의 가격을 반드시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최 씨는 지금도 검단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단이 장기적으로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조건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시가 좋아지는 것과 집값이 오르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검단의 인구가 늘어도 주택 공급이 더 빠르면 가격이 눌릴 수 있습니다. 교통이 좋아져도 이미 그 기대가 가격에 반영돼 있다면 추가 상승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축이 많아도 공급이 과도하면 가격 경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수요와 공급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락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수자의 돈입니다. 사람들이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 나오면 살 수 없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살 수 있는 집의 가격이 낮아집니다. 그 결과 6억 원짜리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5억 원으로 내려와야 매수자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4억 원이 되어야 거래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최 씨가 6억 원에 샀던 집도 결국 3억 9천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무조건 바닥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시장의 공급이 계속 남아있고 매수자가 부족하다면 가격은 더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공급이 줄고 거래가 살아나면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를 보는 것입니다. 신도시니까 오른다. 이런 문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거래가 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가격이 회복되는지 봐야 합니다. 미분양이 줄어드는지도 봐야 합니다. 입주 물량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이런 숫자들이 실제 시장의 체력을 보여줍니다. 최 씨는 이제 부동산을 살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집이 지금 싸냐 비싸냐. 그리고 두 번째로 묻습니다. 내가 틀렸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집값은 언제든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억 원에 산 아파트가 3억 9천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4억 원에 산 아파트가 6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맞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검단은 앞으로 계속 변할 수 있습니다. 교통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상권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인구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격이 항상 직선으로 상승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시는 성장하면서도 부동산 가격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는 특히 공급이 많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6억 원이 3억 9천만 원이 된 이유는 검단이라는 도시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높은 기대감으로 가격이 올라간 상황에서 공급이 늘고 금리가 오르고 매수자가 줄어들면서 가격을 지탱하던 힘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집값이 떨어져도 대출금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최 씨는 지금도 그 사실을 매달 체감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2억 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대출금은 그만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동산을 살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호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집이 떨어져도 내가 버틸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가격에 실제로 사려는 사람이 있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신도시라는 이름도, 교통 호재도, 대기업도, 개발 계획도. 결국 이 두 가지 질문을 이기지 못하면 집값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검단 아파트 6억 원이 3억 9천만 원이 된 이야기는 결국 이것을 보여줍니다. 도시의 미래가 좋아지는 것과 내가 산 가격이 안전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미래를 사는 투자지만 대출이자는 현재에 내야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기대보다 현재에 버틸 힘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